바르셀로나 크리스마스 여행의 첫 시작은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인 라 피라 데 산타 루치아입니다. 이 마켓은 1786년에 시작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경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역사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벽입니다. 딱 보기에 오래된 것 같지 않나요? 기원전 1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에 도시 방어를 위해 지어진 성벽의 잔해인데요. 아니, 스페인에서 무슨 로마냐고요? 로마가 잘 나가던 시기 지금 스페인이 위치한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그 당시는 바르치노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현재 바르셀로나 지도에서 보면 이 정도의 구역이 바르치노의 영토였어요. 지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영토를 둘러싼 성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인근에서 발굴한 로마시대 수로교를 복원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곳은 대성당 앞에 위치한 노바 광장입니다. 이렇게 주변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은 광장이에요. 노바 광장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려 언제나 시끌벅적하다고 해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사람들로 광장이 가득 찼어요. 바르셀로나 크리스마스 마켓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전통 상품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이 웃는 얼굴에 통나무가 있어요. 이름은 카가 티오인데 카탈루냐어로 카가는 똥을 싸다. 티오는 삼촌을 뜻해요. 즉 똥 싸는 삼촌이란 뜻이에요. 카탈루냐 사람들은 이 카가티오를 12월 8일 성모 마리아 축일부터 거실에 놓아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카가티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담요도 덮어주면서 정성껏 보살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나무 막대로 카가티오를 두드려요. 노래가 끝나면 카가티오가 덮고 있던 담요를 들추는데 그 안에 선물이 쌓여 있어요. 이 선물이 잘 먹고 잘 잔 카가티오의 응가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가티오를 더 잘 보살펴줘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카탈루냐 전통 상품은 바로 벨레네스예요. 벨레네스는 영어로는 네이티비티 씬, 한국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뜻해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한 조각품을 집안에 장식해 두는 거죠. 집집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며 주요 인물들과 동물들이 포함됩니다. 보시면 많은 종류의 동물 조각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카탈루냐 사람들은 미국처럼 트리를 놓고 가랜드를 달며 집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이 벨레네스를 꾸미는 것이 전통이라고 해요. 이 조각품은 자세가 요상하죠.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는 자세를 하고 있어요. 카가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까 본 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뒤에 붙은 너는 무엇무엇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단어 그대로 똥을 싸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 이게 크리스마스 전통 상품일까요? 지금은 유명 인사나 캐릭터를 본뜬 까가네르도 많지만 원래의 까가네르는 바로 이 옷을 입고 있는 까가네르예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무래도 빨간 모자예요. 크리스마스니까 빨간 산타 모자를 썼을까요? 이 모자는 바레티나라고 하는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 모자예요. 울 소재로 된 비니 모양의 모자이고 주로 빨간색이며 보라색도 있다고 합니다. 까가띠오의 빨간 모자도 산타 모자가 아닌 바로 이 바레티나였어요. 기억의 지속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대표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도 바레티나를 자주 썼어요. 까가넬은 이렇게 빨간 바레티나, 흰 상의, 검은 바지에 빨간 허리띠를 맨 카탈루냐 전통 옷을 입은 18세기 농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농부와 똥을 연관지어보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거름입니다. 똥은 거름으로 쓰여 땅을 비옥하게 하잖아요. 카탈루냐 사람들은 카가넬을 벨레네즈 어딘가에 숨겨놓고 가족의 행운과 풍년을 기원했다고 해요. 까가넬은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기도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뿐 아니라 언제든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면 매장에서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카탈루냐 지역에서만 수작업으로 생산된다고 하니 더 의미 있는 상품 같네요. 마켓을 구경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작게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봤어요. 도착한 곳에서는 하프 버스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게 제가 잠시 입을 다물겠습니다.
버스킹을 하고 있던 곳은 카펠라 드 산타 루치아라는 건물이에요. 산타 루시아 성당인 건데 카펠라가 규모가 작은 소성당을 의미한대요. 이 카펠라 드 산타 루치아는 바르셀로나 대성당에 포함된 소성당인데 제가 있던 곳에서는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쪽을 볼 수 있었어요. 예배당 정문을 통해 들어가거나 대성당 안뜰에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여긴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인 산하움의 광장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예쁘게 트리도 설치되어 있고 시민들의 사진도 이렇게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하움의 광장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광장에 마주보며 자리 잡고 있는 두 건물 때문이에요. 이건 카탈루냐 자치정부 청사 건물이고 이건 바르셀로나 시청 건물이에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에요. 카탈루냐의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인 거죠. 산하움의 광장은 바르셀로나의 대표 축제인 라메르세 축제의 하이라이트, 인간 탑쌓기가 열리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거리 곳곳의 상점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이 가게는 입구를 보자마자 안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상품을 파는 잡화점인데 정말 예뻐서 시간 되시면 구경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델파이 광장에도 마켓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치즈, 잼, 말린 과일 같이 수제 음식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치즈인가 봐. 항구에도 피라데 나달 델 포르투벨이라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크게 열리는데 저는 그때 구경할 힘이 없어서 멀리서만 찍었어요. 이 마켓이 다른 마켓과 다른 점은 놀거리와 먹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도 다양하고 어른도 탈 수 있는 아이스링크와 관람차도 있어요. 조명이 화려해서 야경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시간과 체력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꼭 방문해보세요. 배를 채우고 미리 예약해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이번 영상에는 크리스마스 관련만 다루고 관광지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 거라 성당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사그라다를 구경하고 나오니 어느새 해가 졌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바로 앞 공원에 피라데 나달 델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여기는 공원이어서 그런 건지 트리를 파는 곳이 많았어요. 대성당 앞에는 트리를 파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켓에는 간식거리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스페인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추러스를 팔고 있는 곳도 있네요. 바로바로 만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을 섰더라고요. 그 외에도 구경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캔디, 젤리 등 크리스마스 간식거리도 팔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대성당 쪽은 크리스마스 장식품 위주였고 사그라다 마켓이 조금 더 먹거리도 많고 상품군도 더 다양해 보였어요.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마켓 때문일까요? 사그라다의 야경은 생각보다 멋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마켓이 없었다면 아마 성당의 은은한 야경이 더 멋지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녁을 먹기 위해 카탈루냐 광장에 왔어요. 여기도 조명이 가득하죠. 바르셀로나의 크리스마스는 야경 그 자체입니다.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스페인의 대표 음식 빠에야로 하루를 맛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이튿날 제가 도착한 곳은 고딕지구에 위치한 라 보케리아 시장입니다. 보케리아 시장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무려 200여 개의 상점이 있다고 해요. 보케리아 시장의 역사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지금의 형태를 갖춘 건 1914년 정도라고 합니다. 보케리아 시장은 지금은 관광객 대상의 점포가 많아 실제 주민들은 도심가에서 살짝 거리가 있는 산타 카테리아 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둘러보니 크리스마스 시즌답게 산타, 눈사람, 트리 모양의 쿠키와 초콜릿들이 많더라고요. 보케리아는 먹거리 시장이라서 쿠키 외에도 먹을 게 정말 많았어요. 해산물 튀김도 있고, 젤라또도 있고, 엠파나다도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건 생과일 주스를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날씨가 온화해서 그런 걸까요? 12월에 방문했는데도 날씨가 춥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시장 어디를 가도 생과일 주스를 볼 수 있었어요. 시장에는 퀘사디아처럼 하나를 사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한입 크기로 먹을 수 있는 타파스를 판매하는 매장도 많이 있어요. 다 담지는 못했지만 먹을 게 정말 다양하답니다. 또 스페인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하몽도 종류별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또 다른 대표 요리인 올리브 절임을 파는 곳도 많았습니다. Hello, can I get one of these? Yes. Paella. Yeah. 저는 배는 안 고팠지만 보케리아 시장에서 하나는 먹어보고 싶어서 튀김 브리또 같은 걸 하나 사봤어요. 치킨 빠에야 맛으로 샀고 가격은 3.5유로로 구매하니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었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이 많아서 편히 먹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동했어요. 빵 안에는 정말 쌀까지 있는 빠에야가 들어있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고딕지구의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 람블라스 거리에 왔어요. 람블라스 거리도 반짝반짝 조명들로 빛나고 있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 오면 가우디 다음으로 많이 듣게 될 이름이 바로 구엘이에요. 에우세비 구엘은 가우디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가우디가 멋진 건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준 후원자이자 친구예요. 이곳은 구엘이 실제로 거주했던 저택이에요. 구엘 저택은 가우디의 첫 번째 재구묘 작업이었다고 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곳이고 실제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가 더 멋지다고 하니 시간 되시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지원해줘서 설명을 들으면서 구경할 수 있어요. 구엘저택에 왔다고 해서 구엘저택만 구경하시면 절대 안 돼요. 등만 돌리면 파블로 피카소가 살았던 집이 있어요. 피카소가 3년 정도 파리와 바르셀로나를 오가며 살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살았던 곳이 이 아파트 맨 위층이래요. 그 다음 살펴볼 곳은 레알 광장이에요. 이 광장은 스페인 왕실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레알 광장도 크리스마스 조명이 설치되어서 정말 예쁘죠? 레알 광장은 야자수가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고 노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서 쉬어가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낮에 오면 이렇게 밝은 분위기의 광장을 느낄 수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 오기 좋은 공간이에요. 여기가 관광 스팟으로 꼽히는 이유는 물론 광장도 멋지지만 가우디의 작품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건물일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곳에 있는 가우디의 작품은 바로 이 가로등이에요. 이 작품은 가우디의 데뷔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학교를 갓 졸업한 가우디가 1879년 바르셀로나 시가 주최한 가로등 공모전에 1등으로 당선이 되어서 설치가 됐어요. 이 가로등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 만들어졌다고 해요. 가로등 맨 위에 날개 달린 헬멧이 있는데 이는 헤르메스의 투구를 의미하고 투구 바로 아래에 있는 두 마리의 뱀은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카두케오스를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레이알 광장을 잘 살펴보면 가우디의 가로등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가우디의 가로등은 1개 만드는데도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의 예산으로는 다 만들 수가 없었대요. 고딕지구는 골목이 좁아서 서울의 익선동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관광객이 많기는 하지만 밤에는 위험하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게 가시길 바랄게요. 고딕지구에는 아비뇽의 거리도 있어요. 아비뇽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피카소의 대표작 중인 하나인 아비뇽의 처녀가 있죠. 그 아비뇽이 바로 이 거리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고딕지구 곳곳에 이렇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모르고 가면 절대 알 수 없는 관광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녀 에우랄리아의 길이에요. 건축물이나 조각상은 뭐지? 하면서 쳐다보기라고도 할 테지만 여긴 그냥 길이거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 길은 산타 아우렐리아라는 당시 13살이었던 소녀가 잔인한 고문을 당한 길이에요. 그때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절이었는데 에우렐리아는 기독교 탄압에 맞서다 모진 고문들을 겪게 돼요. 이 길 위에서 고문가는 에우랄리아를 유리 조각이나 목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가득 담긴 통에 가두고 길 아래로 굴려버려요. 길 아래쪽에서 경사진 오르막길을 올라오면 역사와 아픔이 더 잘 느껴지니 지도에서 위에 두 상점을 검색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작지만 의미가 깊은 산펠림 네리 광장입니다. 광장의 이름은 광장에 자리한 산펠림 네리 성당에서 따왔어요. 벽을 보시면 깨끗하지 않고 올록볼록한데요. 이 흔적은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8년에는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시 스페인은 독재자 프란시스 프랑코의 통치 아래 있었고 프랑코는 동맹국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바르셀로나 폭격을 사주했어요. 산펠림 네리 성당은 당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는데 이곳도 폭격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이 폭격으로 총 4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희생자의 대다수는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성당 옆에 건물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서 평일 낮에는 광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벽면에 있는 자국이 폭탄의 자국만은 아니래요. 총알의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는 반체제 인사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쏴 죽여 생긴 흔적이라고 해요. 이 공간을 보면서 저는 광주의 전일 빌딩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많은 총알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광주를 늦게 방문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가우디의 이야기도 담겨있는 곳인데요.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지을 당시 정말 성당을 완성하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해요. 성당 건축부의 유일한 일가 중 하나가 바로 예배였고요. 가우디는 여기 있는 산펠림 네리 성당에 매일같이 찾아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당을 오고 가는 길은 가우디의 산책길이었고요. 가우디가 죽던 마지막 날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당에 오던 길이었어요. 달려오는 전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우디는 명성에 비해 소탈한 사람이었고 외부와도 거의 차단하고 지냈대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도 거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빨리 구조해주지 않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늦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차 사고를 당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추가로 이곳은 영화 향수에 나온 장소라고도 소개되는데 찾아보니 스페인 내전과 관련된 영화는 아니고 스릴러 영화라고 합니다. 여기는 왕의 광장이에요. 이름처럼 왕이 살았던 곳인데 중세시대에 바르셀로나 지역을 지배했던 아라곤 왕국의 왕과 귀족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왕궁이었던 만큼 이곳에서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곳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첫 항해를 마치고 자신을 지원해준 이사벨 여왕을 아련한 장소이기도 해요. 이 계단 위에서 이사벨 여왕이 있었고 콜럼버스가 이 광장에 서 있었겠죠? 왕의 광장 옆쪽으로 돌아 나가면 라몬 베렌게르 광장이 있어요. 눈에 담기는 풍경이 생각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이 벽은 맨 처음에 봤던 로마 벽과 동일하게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세워진 벽이라고 해요. 광장 중앙에 라몬 베렌게르 3세의 귀마상이 있는데 그가 통치할 당시에 카탈루냐가 역사적 최정점에 있었다고 해요. 카탈루냐 공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12세기 대표 인물과 4세기 고다 로마 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죠.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화려한 정면은 저녁에도 멋지더라고요. 높이 70m에 뾰족뾰족하고 화려한 고딕 양식의 첨탑이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낮에 구경했던 대성당 크리스마스 마켓을 저녁에 다시 구경하는데 역시 크리스마스 마켓은 저녁에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긴 카탈루냐 건축가 협회 건물인데요. 건물 간판은 카탈루냐 전통 축제를 표현한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을 노르웨이 예술가 칼 네자르가 5개 작품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요. 키스의 벽은 카탈루냐의 사진 작가 존 폰트 쿠베르트가 구상하고 도자기 예술가 안토니 쿠멜라와 함께 만든 작품인데요. 가로 8m, 세로 4m의 크기로 제작된 벽화입니다. 멀리서 보면 키스를 하는 입술 사진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른 사진이에요. 약 4,000장의 사진을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해 만든 작품으로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자유의 순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가는 곳은 카탈루냐 음악당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카탈루냐 음악당은 건축가 루이스 도메네크 이 몬타네르가 설계했는데 그는 가우디의 스승이자 당시 가우디보다 더 큰 명성을 누렸던 인물이에요. 몬타네르는 카탈루냐 모더니즘 건축의 전성기를 이끈 선구자이고 꽃의 조각가로도 불립니다. 그의 별칭처럼 카탈루냐 음악당의 외관은 섬세한 꽃과 식물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아름다움 덕분에 1908년 바르셀로나 시에서 수여하는 건축상을 수여받기도 했대요. 카탈루냐 음악당은 여성시민 합창단 오페로 카탈라를 위한 전용 공연장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오페로 카탈라는 카탈루냐 전통 음악을 연주하면서 민족주의 부활이라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그 때문에 합창단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카탈루냐의 여러 기업가와 부르주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해요. 이제 그라시아 거리로 이동해 카사바테오를 보러 갑니다. 걸어다니는 거리마다 이렇게 조명 장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선 굳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거리 위에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예쁜 게 있어요. 바로 그라시아 거리입니다. 보자마자 정말 감탄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별빛이 쏟아져 내린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라색으로 반짝거리시는 게 보이시나요? 그라시아 거리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인 카사바테오입니다. 가우디가 바테오 씨의 의뢰를 받아 리모델링한 집인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영상이 실물을 못 담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저녁에 조명쇼를 하더라고요. 3분 정도 진행되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카사바테오를 구경하고 카사밀라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한 호텔에서 음악 공연을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 볼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사밀라의 아름다운 야근까지 구경해 주었습니다. 반짝이고 화려한 카탈루냐만의 크리스마스 어떠셨나요? 저는 여행하면서 바르셀로나에 푹 빠져버렸어요. 언젠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며 아디오스 바르셀로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